안녕하세요. 2015년 데이터 마이닝 최종 발표를 맡게 된 최대우조의 10학번 우준영입니다. 저희는 오늘 바이크 쉐어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데이터를 저희가 왜 선정했는지, 그리고 데이터에는 어떠한 변수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초 분석입니다. 기초 분석을 통해서 본 데이터의 이해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기초 분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가공 과정입니다. 저희는 본 데이터 분석에 앞서서 데이터 가공을 거치게 되면 조금 더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데이터 가공 과정을 실행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조금 세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입니다. 본 데이터를 저희가 어떠한 기법을 통해서 분석하였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어떠한 결론을 유추할 수 있었고 어떠한 결론을 지을 수 있는지 결론을 저희가 한번 내보며 이 동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설명 과정입니다. 본 데이터는 포르투갈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포르투의 바이크 쉐어링 시스템에서 근거한 데이터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에서 교통량이 증가하고 그로 인한 환경 오염으로 자전거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바이크 쉐어링이고, 이러한 바이크 쉐어링이 국내에서 또한 많은 인기를 끌고 있기에 저희는 이러한 데이터를 선정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본 데이터에는 연도, 날짜, 계절, 월별 등 총 11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변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분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종속 변수는 CNT라고 하는 총 사용자 수이며, 이것은 사람들이 바이크 쉐어링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나타내는 값입니다. 독립 변수는 다음과 같이 10가지의 변수들이 있으며, 그중 온도와 체감온도, 풍속, 그리고 습도와 같은 경우에는 컨티뉴어스한 연속된 값을 가지며, 그러한 값들은 모두 데이터에서 평균화된 값으로 대체되어 있는 그러한 값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범주화되어 있는 그러한 데이터들입니다. 네, 다음은 기초 분석 과정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다양한 국가들이 최근 바이크 쉐어링 시스템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고, 본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한 증가 추세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데이터에서 갖고 있는 이어 연도 변수를 앞으로 주목하여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이크 쉐어링은 특히 미국에서 굉장히 보편화적인 그런 대중교통이었습니다. 제가 미국 어학연수를 다녀왔을 때도 상당히 많은 현지 학생들이 바이크 쉐어링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표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뿐만 아닌 다양한 나라에서도 바이크 쉐어링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본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별로 이용자 수의 차이가 모두 공통적으로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본 데이터를 분석할 때 MNTH 월별 변수를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볼 수 있음을 살펴보아야 함을 본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자전거 이용자 수는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설은 다음과 같은 표가 뒷받침을 해주고 있으며, 따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본 데이터의 템포러리 변수를 저희는 마지막으로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초 분석 과정입니다. 본 데이터 마이닝 수업에서는 시계열 분석을 배우지 않았지만 저희는 바이크 쉐어링에 대한 수요가 과연 점점 증가할 것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었고, R에 내장되어 있는 차분 테스트를 먼저 하여서 차분을 한번 하여야만 스테이셔너를 하기 때문에 차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R에 오토 아리마라는 펑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아리마 모형을 저희가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형을 바탕으로 저희는 다음과 같이 시계열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보시는 값이 저희가 추정한 시계열 모형을 바탕으로 한 예측값입니다. 하지만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다시피 본 데이터는 랜덤 워크이기 때문에 예측 결과값이 다음과 같이 일자로 직선적인 결과값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실제 RC는 너무나 변동폭이 크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사회적 이벤트들은 예측할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상점으로 본 데이터는 랜덤 워크가 될 수밖에 없었기에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내고 말았습니다. 시계열 분석을 마친 뒤 저희는 본 데이터 분석에 앞서서 데이터 가공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데이터는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간대별로 바이크 쉐어링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알아보고 싶었고, 다음과 같이 하루 24시간 데이터로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바꾼 데이터를 통해 산점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산점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는 조금 유의미한 분석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산점도를 통해 보시면은 너무나 불규칙한 데이터의 분포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는 조금 유의미하고 저희가 원하고자 했던 결론에 도출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적인 데이터 가공을 시행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본 과정이 저희가 추가적인 데이터 가공을 시행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24시간으로 원래 데이터가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저희는 하루 3등분으로 나누어서 7시부터 12시는 A라는 오전 타임, 그리고 1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B라는 오후 타임, 그리고 마지막 1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C라는 저녁과 새벽 타임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C타임 같은 경우에는 저녁과 새벽 타임인데, 이러한 시기에는 바이크 쉐어링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로 합치게 되었습니다. 부가적으로 저희는 데이터 마이닝 수업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과대 적합을 우려하여서 불필요한 변수들을 제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중 온도 변수와 체감 온도 변수는 서로의 코릴레이션을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는 그 중에서 조금 낮은 상관관계를 갖는 mean temporary 체감 온도 변수를 제거하였습니다. 부가적으로는 저희가 최종 분석에 앞서서 간략한 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할리데이 변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불필요한 변수인 휴일 변수는 제거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코드를 통해서 저희는 지금까지 데이터 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가공 과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3점들을 저희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3점들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추세와 계절성 등
본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예측 혹은 모델을 저희가 완성 짓는데 조금 수월하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이 용이하게 데이터 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본 데이터 가공 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금 자세한 데이터 분석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분석에 이용하였던 분석 기법은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의사결정 나무에는 클래시피케이션도 있지만 리그레션 트리라는 획일 의사결정 나무 모형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리그레션 트리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나무를 그려보았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측한 대로 온도와 그리고 이어 연도 변수 그리고 타임, 시간 변수 등이 다음과 같이 매우 유의한 변수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하여서 본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고, 랜덤 포레스트의 임포턴스,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의사결정 나무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값 모두 연도 변수와 그리고 타임, 시간 변수가 중요한 변수인 것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랜덤 포레스트를 통해 리그레션을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리그레션 모델이 과연 잘 적합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로 분석하게 된 리그레션 모델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은 예측된 값이 테스트 데이터 값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살펴보고자 그리게 된 그림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희가 분석하게 된 그리고 추정한 리그레션 모델이 상당히 잘 추정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랜덤 포레스트를 통해서 리그레션 모델을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리그레션 모델을 통해서는 미래의 날씨와 시간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어느 정도 바이크 쉐어링이 이루어지는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예측을 통해서 바이크 쉐어링에 제도적으로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보완과 지지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활발한 바이크 쉐어링을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랜덤 포레스트를 통해 리그레션 모델을 추정한 이러한 분석은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지 조금 세세하게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그레션 모델을 통해서 비수기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주로 제도적인 전체적인 시스템을 보완하고 고장난 자전거들을 수리하며 향후 성수기에 원활한 자전거가 공급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몰리는 시간 같은 경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을 둠으로써 조금 더 원활한 그리고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해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델을 추정함으로써 저희는 바이크 쉐어링이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정적인 교통수단으로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